영부인. 다른 사람의 부인을 품위 있게 높여 부를 때 우리는 영부인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아내를 영부인으로 지칭하고 있죠. 대한민국의 1대 영부인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아내였던 오스트리아 출신 프란체스카 도너. 그녀는 대한민국 초대 영부인이자 유일한 외국인 영부인이기도 한데요. 이혼녀였던 도나는 당시 마찬가지로 이혼남이었던 이승만을 만나 재혼했고 한국으로 와서 남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첫 번째 영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고의 영부인으로 기억하는 대한민국 8대 영부인 고 이희호 여사. 한국인 중 유일한 노벨상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어머니라 불릴 정도로 영부인으로서 완벽한 역할을 수행하며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활발하고 명랑한 성격의 유쾌한 정숙씨라는 별칭까지 얻은 대한민국 12대 영부인 김정숙 여사. 그녀가 이번에 제대로 큰 사고를 쳤습니다. 한국의 초대박을 안길 대형 사고 말이죠. 영부인을 그저 뒤에서 대통령 남편을 내조하며 조용히 지내는 사람 정도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빌 클린턴의 아내 힐러리 클린턴은 의료 분야에서 정책 감독에 직접 관여하고 미국의 국가보건개혁 태스크포스의 책임자로 활동하는데 미국의 실세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영부인 역할을 했고, 루즈벨트의 아내 엘레노이 루즈벨트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초대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전 세계인들의 인권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에서도 드디어 이렇게 강력한 영부인이 나왔습니다. 교황을 만나 뵙고 종전선언 지지와 평양 방문을 부탁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김정숙 여사의 발언입니다.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동행한 김 여사는 지난달 30일 G20 정상회의에서 참석한 정상들의 배우자 모임에서 미국의 질 바이든 여사부터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평화를 위한 여정에 한미가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질 바이든이 바이든 대통령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소문난 애처가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내 질 바이든의 생일 때마다 휴가를 썼는데요. 올해 6월 3일 질 바이든의 생일 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용 헬기 마린1을 타고 질 여사가 기다리고 있는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에 해안가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개인적인 일 때문에 주중 휴가를 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어 이탈리아의 마리아 세레넬라 카펠로 여사에게는 교황에게 방북과 함께 종전선언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만찬에서 뵙게 될 드라기 총리에게도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U 상임위원장의 배우자인 아멜리 데르보드랑기행 여사에게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멈추거나 두려워 말라라고 했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비공개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이번 달 4일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사상 최초로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의미가 작지 않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중 마지막 방문지인 헝가리 부다페스트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대외적으로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이 처음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나 남북 산림협력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별도 논의가 진행 중인가? 라고 질문하자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김 위원장의 종전선언 관련 언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나온 발언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상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북한의 리더십 차원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며 종전선언에 관한 한미 간 협의를 기초로 북한과 협상할 여지를 찾아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대박 행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유럽 순방 중 마지막 여정이었던 헝가리로부터 한반도 동쪽 바다를 소동회라고 명시한 고지도를 전달받았습니다.
김 여사가 방문한 헝가리 국가기록원은 1756년 유럽 최초의 기록 보존소로 설립돼 현재는 3,000km에 달하는 방대한 문서를 보존 관리 중입니다. 소장 기록 중에는 17세기 이후 우리나라와 관련한 기록이 다수로 한국국가기록원은 1989년 헝가리와 수교 이후 관련 기록 7만여 건을 수집했습니다. 한국국가기록원은 조성 왕조실록 가운데 세종장원대 왕실록을 전통 방식으로 복제해 헝가리에 선물했습니다. 지도는 1730년 유럽에서 제작된 것으로 여기에는 조선의 국호가 카울리 쿠어 코리아 카우시안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금의 동해를 소동해로 표기했으며 이는 18세기 유럽에서도 해당 지역을 한국에 속한 영해 중 동쪽 바다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도 동해를 한국에 속한 영해 중 동쪽 바다로 인식하고 있음이 공식화된 것으로 아직도 Sea of Japan으로 표기하는 일본을 국제적으로 완벽하게 고립시켜버리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정숙 여사가 방문하자 최초로 고종을 아련한 것으로 알려진 헝가리의 삐테르 신부가 남긴 일기가 세상에 공개됐는데요. 1902년 당시 삐테르 신부는 헝가리어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조선민족은 세련된 취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예술은 너무나 매력적이다. 거리에 미천한 사람마저 예의와 품위를 갖추었으며 나는 일찍이 다른 나라에서 이런 고귀함을 본 적이 없다. 위엄을 뜻하는 마제스타스보다 조선인을 더 잘 표현하는 단어는 없을 것이다. 조선은 일본을 배우고 그들을 능가하며 언젠가 다시 주권을 쟁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1인당 실질 GDP를 따라잡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한국. 마치 100년 뒤를 직접 보기라도 한데 정확한 예측이었는데요. 김정숙 여사는 마치 100년 후에 한국 국민들께 보내는 편지 같은 글이라며 분단 이후 단절된 남과 북의 철도를 연결하고 한국과 러시아, 유럽을 잇고자 하는 오늘 대한민국의 구상을 완벽하게 예견하고 있다라며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조선에서 버이 빗대르 신부가 내다본 조선의 미래는 현실이 되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굴곡의 역사 속에서 꿈을 현실로 바꿔냈다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이렇게 대통령과 영부인의 놀라운 콜라보 외교로 상상도 못했던 기적을 만들고 있는 한국. 이런 한국을 건드린 중국은 최대의 위기에 빠져버렸습니다. 최근 중국이 화물트럭과 같은 디젤 엔진 차량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수를 사실상 수출 규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한 것과 비슷한 짓을 벌이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31일 정부와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요소 수입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중국이 최근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에 대해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일부러 수출을 규제하기 위한 행동으로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했지만 구체적인 검사 방법과 검사 주기 등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수출 업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요소수 가격이 종전보다 배 이상으로 뛰고 사재기마저 벌어져 주유소나 대리점에서는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도 일본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요소수의 경우 한국의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공급처 다변화를 순식간에 이룰 수 있는데요. 한국의 신북방 정책 핵심인 러시아가 나섰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러시아에서 새로운 요소수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 예상했지만 한국의 추진 속도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요소수 수출 규제를 하자마자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자신감을 내비쳤고 실제로 앞으로 최대 2달이면 러시아로부터 정상적으로 요소수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괜히 한국에 수출 규제를 했다가 최고의 고객을 영구적으로 잃게 된 중국. 얼마나 더 망가져야 일본식 외교를 그만둘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